안녕하세요. 토목과학 환경과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두일입니다. 이번에 이 붉은 수돗물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관의 노후 맞습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수도관에 있던 녹을 함유하고 있는 침전물들이 그 수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밖으로 배출됐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그렇죠. 예. 서울이나 뭐 이런 쪽도 지금 원인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어쨌든 수도관에 쓸은 녹이 썰었던 것이 나온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수도관에 녹슨 수도관이 꽤 있다. 예. 그동안에는 녹슬었지만 수돗물에 안 나오다가 뭔가 원인이 발생하면 나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수돗물이 우리 각각 집까지 오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보통?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치수원에서 치수를 한 다음에요. 그 물이 이제 정수항으로 가서 정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수지라고 하는 데서 보관이 되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다시 배수지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배수지는 이제 각각의 그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고요. 좀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가 그 배수지에 있는 물들이 각 가정으로 배수관을 통해서 공급되게 됩니다. 배수관을 통해서 들어온 물들이 이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옥내급수관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은 그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각 개인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분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취수원부터 정수지, 배수지, 그리고 배수관. 배수관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굵은 관이겠죠? 그 굵은 관도 철입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은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철로 만든 관입니다. 그럼 강관이라고 하는 관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은 PVC라든가 PE관 같은 녹이 슬지 않는 그런 그 내식성 관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붉은 수돗물이 나오게 되는 원인은 녹이 슬어 있다가 뭐 이런저런 원인으로 빠져나온다. 크게 그 원인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침전물들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간에서 이제 유속이 좀 작은 분야 그 부분에서 그 침전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쌓이게 되는데 이런 침전물들이 이제 유속이 변하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한계 유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계 유속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수리학적으로 이제 그 부상해 가지고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이 천천히 흐를 때는 안 나오다가 한계 유속 그 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평소에 이제 플러싱이라고 하는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요. 간 내에 있는 침전물들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플러싱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큰 간에는 그 니토 밸브라든가 아니면은 그 배수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배수 밸브를 열어 가지고 간 속에 있는 물을 빠른 속도로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걸 우리가 플러싱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거는 큰 관의 경우만 장치가 돼 있겠죠? 두껍고. 모든 관은 다 장치가 돼 있습니다. 가느다란 관까지도요? 그래서 그 배수하는 조작은 모든 관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 평소에 잘 쓰지 않으면은 그 위치를 좀 찾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조작을 했을 때 밸브 열리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에 큰 관에 비해 가지고 배수 밸브가 그 너무 작아 가지고 충분한 유속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문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파악이 됩니까? 전국에 수도관이 모두 몇 킬로미터가 묻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년 된 건 얼마, 몇 년 된 건 몇 퍼센트 이게 파악이 됩니까?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략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수도관이 20만 킬로 정도 된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희 지구의 반지름이 그 6만 킬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한 2바퀴 정도 돌 수 있는 그런 길이 정도의 간이 전국에 지금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제 그런 기록들은 보관되어 있고 노후도 같은 경우 평가가 이제 가능합니다. 저희가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노후도를 평가해 보니까요. 2013년도 기준에 약 30% 정도가 20년이 경과된 노후관으로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2013년 자료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2019년인데. 아, 최근 자료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비교한다고 하면은 역시 한 32, 3%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네요. 6년 사이에. 세월은 개선을 하니까요. 개선했지만 많이 개선은 못했군요. 저희가 이제 20년 정도 한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그냥 5% 정도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수도권을 교체하려고 해보면은 예. 또 좋은 간들도 많습니다. 예. 나쁜 간도 있지만요. 20년이 넘었다고 다 녹쓰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뭐 40년, 뭐 60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씩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애초에 묻을 때 녹이 안 쓰는 걸 묻었으면 100년도 쓰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녹이 쓰는 거 아닐까요? 녹슨 간은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녹이 쓸어 있는 간은 사전에 진단을 통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교체하고 상태가 좋은 거는 그냥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합니다. 그래서 녹이 빨리 쓰는 경우가 이제 좀 염도가 높다든가. 염도. 예. 바닷가에 있으면은 소음기가 많겠죠. 아니 바닷가에 있다고 수돗물에 소음기가 높으면 안 되죠. 외부 환경에서요. 외부에. 토양 환경에서. 그럼 바깥에서부터 녹이 쓰기 시작하는군요. 예, 내부 외부 다 내부 외부 전부 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가 있으면은 또 하중이 많이 눌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오거든요. 네. 뭐 그렇게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사용기는 짧고 그다음에 건조한 지역에 이런 곳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해도 괜찮은 간도 있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 매우 차이가 있다.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해서 98.7%가 반영구관으로 교체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1.3%는 아직 남아 있다. 그게 무려 138km라면서요. 예, 서울시도 워낙 상수관망이 길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정도 퍼센트도 그 정도 길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전국적으로 어디가 제일 오래됐고 위험하다 이런 것들도 지금 진단이 되나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상수관망 일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예. 그래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수도 관련 업무는 지자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여건이 안 된 지자체에서는 투자를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수 사업,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한 20년 정도, 한 3조 원 정도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간망 길이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부족하죠. 3조 갖고도 안 된다. 제 생각에는 한 18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18조 원? 20년간이니까요. 앞으로 20년 동안?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확보돼 가지고 우리 상수도 간망을 계속 교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ICT 기술이 발전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녹물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딱 포착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사후 대책은 수돗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망을 교체하고 ICT 기술을 써가지고 간망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또 주기적으로 플러싱을 해가지고 간망을 청소해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관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돗물을 안심하고 공급하고 또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관이 녹슬었는지 어쩐지 상태를 보려면 땅을 파서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혹시 로봇이나 이런 걸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로봇을 쓰는 기술이 이제 있는데요.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단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단수가 뭐냐면 단수하지 않고 이제 공사를 하는 건데요. 이 부단수도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로봇에 한계가 있군요. 한계가 있는데 전선의 길이라든가 움직일 수 있는 모션할 수 있는 동작이라든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활용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수도 간망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물고기처럼 탐지하는 것까지는 아직 기술이 못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가 20년 이상 됐다, 30년 이상 됐다는 다 있으니까 계획을 짜서 하면 할 수 있군요. 다만 돈이 많이 드는군요. 돈도 많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상수도 업무가 지자체에서는 좀 기피 업무라고 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상수도 업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근무제로 하다 보니까요. 뭐 건축 전문가가 상수도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외부 같은 경우는 박사급 인력이 그 정수장이라든가 간망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그냥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근무하다 가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활용하면은 우리 상수도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술로 새로 묻게 되는 이른바 반영구관. 이거는 절대 녹이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비내식성 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녹이 슬지 않는 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타일 주철간도 비내식성 간이고요. 뭐요? 덕타일 주철간. 너무 어렵네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계열의 간은 또 녹이 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계통의 간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럼 간간 같은 경우 이제 녹이 스는 간이지만 그 내부에 코팅이 돼 있습니다.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녹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녹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제 그 70년대에 해주철간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당히 좀 부식에 취약한 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들이 이제 묻힌 지역에서 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내급수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은 지, 아파트 지은 지 30년, 40년 됐다. 그럼 그 관들도 옛날 관으로 묻었을 거 아닙니까? 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떡합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1994년도부터 이제 아연도 강간이라고 해가지고요. 녹이 잘 쓰는 강간을 못 쓰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아연도 강간을 썼거든요. 이런 간들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간들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체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간만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청소 비용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잘 하지 않고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입주민들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안 되는 거죠, 잘 제대로. 근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전부 다 그 녹이 슬지 않는 간이기 때문에 글쎄, 옛날 아파트 문제가 없는데 옛날 아파트가 이제 좀 문제입니다.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도 관 교체는 가능하죠? 관 교체 가능합니다. 그죠? 관은 이제 전부 다. 근데 공사는 크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래된 아파트에 또 사시는 분들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또 크시니까요. 그게 또 문제입니다. 녹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성분 자체로 보면은 철분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그 녹성분이 있는 물을 먹었을 때 뭐 피부 질환이 생긴다거나 요즘 인천에서도 아이들 피부 질환 많이 생기고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발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알고 있고 진단도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20년에 걸쳐 18조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문 인력 투입하고 그리고 각 가정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진단해서 빨리 시공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의 김두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